이 신호가 3번 이상 반복된다면 당신의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라면 그건 당신의 몸이 보내는 도움의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매일 조용히 말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반복될 때, 손끝이 차갑고 어지러움이 자주 찾아올 때, 이런 현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가 3번 이상 반복된다면 당신의 몸이 빨간불을 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단지 당신이 그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한 건강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유사한 증상이 3회 이상 반복된 사람의 다수가 검진을 통해 실제 건강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모든 반복 증상이 심각한 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경고는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반복되는 가슴 두근거림, 이유 없이 손발이 붓거나 차가워짐,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어지러움이 반복됨, 피로가 점점 심해지는데 쉬어도 나아지지 않을 때, 이건 병명보다 중요한 몸의 언어입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몸의 작은 변화는 대부분 오랫동안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불안해하기보다 신호를 관찰하고 검진을 받는 겁니다. 즉, 세 번째 신호를 느꼈다면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60대 남성 한 분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땐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똑같은 증상이 왔을 땐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죠. 바로 병원에 갔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첫 번째 신호는 몸의 속삭임, 세 번째 신호는 몸의 절규입니다. 몸의 이상 신호는 질병보다 무서운 무관심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오늘 하루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두 번째 봄을 위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번엔 놓치지 마세요. 당신은 기억하나요? 며칠 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던 걸.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잠깐 막혔고 손끝이 이상하게 차가웠던 그 순간.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했죠. 괜찮겠지? 하지만 며칠 뒤 같은 증상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그 신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이미 3번이나 외친 구조 요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날씨 때문이겠지.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 속에는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마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겠지라는 말이 반복되는 동안 몸은 점점 더 크게 외칩니다. 한 건강 모니터링 연구에서는 가슴 압박감이 3번 이상 반복된 사람의 약 70%가 이후 검진에서 혈압심장 관련 이상 소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반복은 그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기준선입니다. 이건 단지 가슴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머리도 장기도 뼈도 모두 저마다의 언어로 3번의 경고를 보냅니다. 머리는 경고합니다. 한쪽이 아프고 시야가 흔들린다면 멈춰야 한다. 간은 말합니다. 식욕이 줄고 입안에 쓴맛이 난다면 쉬어야 한다. 심장은 속삭입니다. 계단이 짧은데도 숨이 차다면 지금은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피곤함으로 포장한다는 겁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몸의 신호는 절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수일 혹은 수개월 동안 작은 변화로 반복됩니다. 그 변화를 세 번째까지 무시하면 몸은 더 강한 방식으로 자신을 알립니다. 이건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회를 잃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어요. 2번은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세 번째 날 걸음을 걷다가 갑자기 시야가 꺼졌어요. 그녀는 바로 병원으로 갔고
다행히 조기 발견된 혈관 협착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전에 오셨다면 약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지금도 그날 이후 세 번째 경고라는 말을 메모장에 써붙여두고 삽니다. 당신의 몸도 오늘 말을 걸고 있습니다. 괜찮겠지라고 말하기 전에 잠시만 멈춰서 들어보세요. 그건 피로가 아니라 살고 싶다는 몸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 지긋한 회사원.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두 번쯤 있었지만 그는 그냥 피곤한 탓이라 여겼습니다. 하루만 쉬면 괜찮겠지. 하지만 세 번째 신호는 달랐습니다. 출근길 계단을 오르다 그는 갑자기 숨이 막혔고 손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순간 세상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쓰러진 그는 가까스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명은 급성심장 이상. 의료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 때 오셨다면 약으로 끝났을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응급이었습니다. 그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운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3번이나 너에게 신호를 보냈어.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첫 번째는 무시, 두 번째는 변명, 세 번째는 침묵. 그때는 이미 몸이 말알임조차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증상이 왔다면 이미 몸의 내부 시스템은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증상이 더 가볍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 누적이 아닙니다. 심장은 경고음을 보냈고 혈관은 이미 좁아졌으며 뇌는 산소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단 한 번의 세 번째 신호로 터져나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신호를 경험한 적 있나요? 한쪽 눈이 번쩍거리거나 갑자기 말이 꼬이고 손끝에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 그건 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로로 치부하고 넘기면 다음엔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몸이 마지막으로 내는 외침입니다. 70대 남성 이 선생님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어지러웠어요. 두 번째는 넘어졌고 세 번째는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의 진단은 미세뇌경색. 다행히 빠른 조치로 후유증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손목에 작은 메모를 차고 다닙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에 병원으로. 몸은 항상 먼저 말합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은 경고입니다. 세 번째라면 그건 당신의 몸이 살고 싶다고 외치는 순간입니다. 몸의 신호는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그건 장기들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의 경고입니다. 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경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조금 차다. 두 번째 경고. 평소보다 쉽게 피로하다. 세 번째 경고.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난다. 그 세 번째 순간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심장은 이미 멈추기 직전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뇌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첫 번째, 어지럽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두 번째, 손끝이 저리고 말이 잠깐 꼬인다. 세 번째,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짧은 몇 초, 당신의 뇌는 산소 공급이 끊긴 공포의 순간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신호를 세 번째까지 무시한다면 그 다음엔 몸의 일부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폐는 더 조용히 항의합니다. 첫 번째 가벼운 숨참, 두 번째 짧은 기침, 잦은 피로, 세 번째 밤에도 숨이 가쁘고 한숨이 길어진다. 그때 폐는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더 달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절박한 말을 듣지 못합니다. 간과 신장은 침묵으로 이야기합니다. 간의 첫 번째 신호는 피로감, 두 번째는 소화불량, 세 번째는 얼굴의 색이 변하는 것. 신장은 첫 번째로 붓기, 두 번째로 소변량 변화, 세 번째로 체중 증가와 얼굴 붓기. 이건 모두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자구책입니다. 한 건강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장기들은 늘 일정한 순서로 무너집니다. 신호는 항상 3번 주어지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첫 번째에서 외면하고
두 번째에서 무시하며 세 번째에야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 다음은 없습니다. 첫 번째 신호를 들을 수 있다면 두 번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멈출 수 있다면 세 번째는 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의사는 병원이 아니라 당신의 몸 그 자체입니다. 그 의사의 말을 당신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의사는 조용히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세 번째야. 사람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무섭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올까봐, 혹은 그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그래.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감추는 주문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위험보다 모른 척하는 편안함을 더 쉽게 선택한다.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 책임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몸은 조용히 싸우고 있습니다. 피로를 견디고 혈관을 버티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하면서. 이건 의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습관과 마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몸보다 습관을 믿습니다. 매일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전에도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지만 그 괜찮겠지라는 말이 오늘의 안심이 되고 내일의 병이 됩니다.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너무 바빴거든요. 그런데 몸은 한 번도 나를 속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녀는 세 번째 신호에서야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은 고혈압성 협심증. 다행히 초기에 잡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겠지 대신 확인하자라고 말해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 습관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피로를 견디는 게 미덕이 되고 아픔을 참고 버티는 게 성실이 되고 결국 그 강함이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했나요? 그 말 뒤에 숨어 있던 건 혹시 두려움이 아니었나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익숙함. 너무 익숙해서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 하지만 익숙함은 안전이 아니라 위험을 숨기는 가면입니다. 이제는 그 익숙함을 의심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정말 괜찮은 걸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몸을 살립니다. 건강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신호가 왔다는 건 이미 몸의 내부 시스템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몸이 마지막 힘을 내서 보내는 살고 싶다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의 경우 첫 번째 신호는 잠깐의 두근거림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세 번째에 이르면 통증이 길어지고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2단계가 되면 약으로 완화하기보다 즉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면 그건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결과가 됩니다. 뇌의 신호는 더욱 교묘합니다. 첫 번째는 잠시의 어지럼증, 두 번째는 손끝 저림이나 말꼬임, 세 번째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공백. 짧은 그 몇 초가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간 멍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뇌가 잠시 꺼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통계에 따르면 이런 반복 신호를 무시한 사람들의 약 60%는 검진 후 혈압, 혈류, 산소 포화도 등에서 명확한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특정 질병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이미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세 번째 신호를 경험했다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바로 검진 일정을 잡는 게 최선입니다. 검사는 두렵지만 그 결과를 알고 나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검사를 받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몸의 신호는 단 한 번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을 뿐. 어쩌면 지금도 당신의 몸은 작게, 아주 작게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무시하면 늦을지도 몰라. 몸은 언제나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뒤늦게 깨닫는 것뿐입니다. 그날 같은 병실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60대 남성,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70대 여성. 두 사람 모두 몸의 신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 남성은 가슴이 두근거릴 때마다 괜찮겠지라며 참았습니다. 세 번째 신호가 오던 날, 그는 출근길 지하철 계단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그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로 말했습니다. 왜 그땐 그냥 넘어갔을까? 의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몸은 이미 3번이나 경고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침대의 여성. 그녀 역시 같은 신호를 느꼈습니다. 숨이 가쁘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세 번째 신호가 오기 전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단은 고혈압성 협심증 초기. 간단한 약물 치료와 생활 조정만으로 지금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가보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둘함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신호 전에 움직였는가, 아니면 그냥 넘겼는가. 몸은 우리에게 항상 선택권을 줍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건강 전문가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보다 관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 초기 신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늘 먼저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70대의 한 남성은 회복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아프면 참는 게 강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참지 않는 게 용기라는 걸 압니다. 그는 지금 매일 새벽에 20분씩 걷고 하루에 물을 8잔 마시며 규칙적으로 잠을 잡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젠 내 몸의 말을 듣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몸의 신호를 느끼며 그걸 피로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은 늘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이 바로 바꿀 마지막 기회야. 당신은 오늘 몇 번의 신호를 느꼈나요? 가슴이 답답했나요? 숨이 짧았나요? 눈이 어지러웠나요? 혹은 단순히 오늘은 좀 피곤하네라고 넘겼나요? 그게 바로 당신의 첫 번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반복적으로 3번의 경고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3번을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립니다. 괜찮겠지? 나이 때문이야. 내일은 나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제발 이번엔 들어줘.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당신을 해치려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한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병원 가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병원에 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 기분이니까요. 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은 적이 아닙니다. 몸은 당신이 살아가게 해주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오늘이 그 친구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어주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가볍게 걸으세요. 오늘 밤은 조금 일찍 잠드세요. 그 단순한 3가지가 당신의 번째 신호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상이 느껴진다면 꼭 전문의의 검진을 받으세요. 이 영상은 건강 신호에 대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3번째 신호는 언제였나요? 그 신호를 기억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당신의 2번째 건강한 봄. 이건 단지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